안녕하세요. 대운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흥하이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세가 악화되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시점인데 헤즈볼라가 이틀째 맹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자, 이스라엘과 미국이 우호적인 관계죠. 자, 그리고 나서 이란과 또 헤즈볼라 후티 반군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이란은 여태까지 동향을 좀 봤을 때 헤즈볼라랑 후티 반군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러한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환율이 다시 한번 상승은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정세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환율 상승에 대한 구조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운임지수 그리고 경기부양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6월 30일 날 경제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이 전환점의 가능성에 대해서 풀어가면서 흥하윤의 중장기적인 분석 진행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가격적인 흐름세부터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 최근 흥하윤 같은 경우에 좀 변동성이 존재를 하고 있죠. 금일 같은 경우에도 RSI 수치로 봤을 때 이 과매도 구간에 속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6월 3일 날 좀 변동성이 많이 출현을 했었습니다. 윗꼬리가 강하게 출현을 했는데 당시에 시추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죠. 동해에도 석유랑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석유 테마가 형성이 되었고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석유 테마에서 해운주로 수급이 이동이 하면서 흥해운 역시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사실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 블록들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존재를 하고 이 800억 중에 현재 근저당을 갚아야 될 금액이 한 200억 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이 회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블록들 관련한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저항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주봉의 흐름상 보게 되면은 어쨌든 현재 저점에 대한 부분, 단기 저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2023년 하반기였죠. 그래서 기간적인 조정을 조금 더 주게 된다라고 하면 23년 이 하반기에 형성을 했던 구간에서 지지에 대한 여부가 좀 중요하게 작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전투기에 첫 집단 폭격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최근에 이스라엘이 유엔의 학교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대한 부분이 지속된 경향이 있었는데 헤즈볼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7월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쟁 리스크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헤즈볼라도 이틀째 이스라엘을 맹국하고 있다. 이란도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뻔한 패턴이긴 하죠. 그만큼 정세 자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또 이란 밑에 호르무즈 해협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운임비 상승을 촉발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운임비가 상승하게 되면 흥하윤도 관련된 구조에 따라서 주가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이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2024년 4월 달에 1,400원 정도까지 환율이 높아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만약에 정세가 악화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환율이 상승을 이렇게 해준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운임비 강세 그리고 환율의 상승에 대한 기사가 나와주면서 해운주 역시 주가의 상승 압력을 형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또 흥하용 같은 경우에는 발트군유 지수의 영향도 많이 받죠. 최근에 1830포인트 정도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이 발트군유 지수가 증가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2200포인트 정도까지 도달을 해준다. 그렇게 되면 해운주에 관련된 수급의 이점까지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도 반등하는 모습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사실 6월 30일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나오는 구간인데 이전에 49.5를 기록을 해줬죠. 그래서 예측치보다 실제가 조금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경기가 좋아질 모습을 전망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중국 경기 회복세가 돌아오고 있구나.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비대화 지표도 상승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흥하이온 가격적인 측면 다시 보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단기적인 변동성 거래량을 많이 보여준 종목이 바로 흥하해운입니다.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정세가 악화될 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뭐 다른 대한해운이나 HMM 그리고 페노션 같은 종목들은 운임비가 상승할 때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운임비가 상승할 때 모두 관련된 수혜를 좀 강하게 받는 경향이 있는데, 흥하이유는 좀 다르죠. 정세가 악화되는 모습이 동반이 돼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부터 해서 이스라엘과 또 이란 전쟁까지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형성이 좀 돼줄 때 시장 역시 환율이 상승하고 그에 따른 수혜주가 해운주가 될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이 좀 더 악화되면 이란 밑에 호르무 취업이 있죠. 그래서 이 호르무 취업을 봉쇄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달이 되면은 운임비가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승 탄력을 유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 흥하이온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근저당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 블록드 물량을 빨리 해소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해소가 되면 상승에 대한 전환점 시기가 가파르게 좀 발생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고, 실제로 뭐 주봉의 흐름상 좀 더 길게 보더라도 앞서서 살펴봤듯이 23년 하반기에 형성이 되었던 단기 저점 구간에 매물대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지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차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뭐 다른 대한해운이나 HMN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는 시기에 흥하이온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해운주 내에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순환매가 돌게 되면 흥하해운 같은 경우 후발적으로 상승에 대한 흐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한 가지만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가랑 해운주, 사실 유가랑 해운주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가가 오를 때 해운주도 오르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에 전쟁과 기결이 된다. 이 전쟁이 발생하면 유가도 오르고 해운주도 오르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운임비죠. 운임비. 전쟁이 발생하면 운임비도 오르고 유가도 오르는데, 운임비에 대한 상승이 해운주 주가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운임비를 추적해 나가야 된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운임비 같은 경우에는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상승하는 측면, 그리고 전쟁이 발생하면서 상승하는 측면이 있는데, 흥하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에 따라서 조금 더 가파른 상승에 대한 폭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흥하이온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